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첫 추경을 의결하고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자 지역 화폐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내수 침체와 글로벌 통상 리스크 등 경제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화폐주가 급등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안 대비 약 1조 2천억 원 늘어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과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각각 정부안 대비 1조 8,742억 원과 6천억 원 증액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소비 쿠폰을 이번 달 안으로 전 국민에게 1차 지급하고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2개월 이내로 추가 지급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쿠폰은 28.32% 급등했고 웹캐시와 코나아이도 12%와 6% 넘게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발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하자 관세 무풍지대인 금융주로 투심이 집중됐습니다. 금융주가 줄줄이 신고가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발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수출주 대신 내수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며 금융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무역 리스크와 별개인 지주와 금융 등 내수 산업은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며 주가가 실적 움직임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수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수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 등도 긍정 요인으로 거론됐습니다. 전문가는 2분기 호실적에 따른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과 미국 금융주 주가 강세 등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4월에서 6월 원달러 환율 하락까지 금융지주의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신한지주가 4.76% 상승한 6만 6천 원에 J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도 52주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G전자가 실적 발표에서 상반된 성적을 기록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한 4,92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성적은 미국 AMPC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흑자를 기록하며 6분기 만에 호재를 이뤄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LG전자는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46.6%, 매출은 4.4% 감소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회사 측은 주요 시장의 소비 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2분기 들어 본격화된 미국의 정책 변화가 관세 비용 부담과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이어지는 등 비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깜짝 실적을 기록한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1.45% 상승한 31만 5천 원에 실적 충격을 기록한 LG전자는 4.02%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뷰티테크 기업 APR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주요 증권사 보고서에서 APR의 해외 시장 매출 확대로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자 주가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메가와리 행사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유럽과 중화권에서도 별다른 마케팅 없이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APR 브랜드 메디큐브의 인지도가 빠르게 높아지며 실적이 크게 확대되는 구간에 들어섰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글로벌 경쟁력이 점점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PR의 긍정적인 전망에 미용기기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APR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8.49% 상승한 14만 9,500원의 장을 마쳤고 달바글로벌도 10%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조정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명확한 방향성이 좀 부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실적 시즌에 좀 접어들었다라는 부분도 체감이 되는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면요. 오늘 코스피는 3,1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059포인트에서 종가 형성을 했고요. 오늘
장 초반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내 계속해서 좀 출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가 고점이 3,068포인트 선이었고요. 고점보다는 이 상승폭 조금 축소해 나가면서 오늘 0.17%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약보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파란불 켜면서 시작을 했고요. 이내 그래도 좀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는데 11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조금 줄였다가 오후장 갈수록 조금 힘이 붙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779포인트가 고점이었고요. 오늘 778포인트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만이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결국 기관은 이 매수세를 매도로 좀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900억 원 팔아내면서 이 매도폭을 조금 축소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 매도 흐름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간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던 방산이나 원전을 중심으로 좀 담아냈다라는 점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동향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입 포지션 보여줬습니다. 1,3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매도입 포지션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이슈들 정리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는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네이버 관련한 이야기들이 꽤 많아서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관련한 신규 리포트들이 다수 발행이 됐습니다. 앞으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굉장히 제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 역시나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이유들인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우선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이버페이가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과정에서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한국은행 측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었고 또 관련해서 허용이 된다면 은행권 먼저 허용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조정이 크게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이 도입 과정에서 수혜를 입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오늘 작용하면서 반등 흐름이 좀 이어졌던 모습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쇼핑 중심의 AI 에이전트를 네이버 측에서 출시를 하게 되고요. 또 커머스 수수료도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이 내수 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31조 원 규모의 추경안도 통과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하반기 소비가 진작이 되면은 네이버가 이에 따라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제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간 네이버가 급등했던 이유, 바로 AI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정부가 AI 3대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또 소버린 AI를 개발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놨었죠. 이에 대한 수혜를 네이버가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뷰들은 계속해서 좀 나왔었습니다. 정부 주도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에서 네이버가 선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네이버가 그간 좀 추진해왔던 AI 전략 들을 좀 가속화할 수가 있고 외연 역시나 확장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번째는 계속해서 네이버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광고 매출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증가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이 부분 역시나 하반기 실적에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오늘 좀 네이버의 탄력에 좀 더 힘을 보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6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늘 TP를 올려 잡았고요. 교보증권 역시나 33만 원으로 역대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좀 올려 잡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AI 소프트웨어 그래도 강세를 좀 이어갔던 모습인데요.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선 BQAI 같은 경우는 12%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더존 비존 6%대 강세로 종가 형성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체라도 4%대 강세,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4%대까지 좀 급등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종가는 2.8% 상승하면서 25만 6천 원 선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그밖에 LG CNS 역시도 오늘 장중에는 좀 강세 흐름이 이어갔었는데 약세로 전환을 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AI 앞으로 사실 정책적인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어떤 전략들 챙겨가보면 좋을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지역화폐 관련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지역화폐 관련한 종목들에도 강하게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는데요. 정부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당장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8주 동안 신청과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1차 그리고 2차에 걸쳐서 좀 지급이 될 예정인데 우선 1차 같은 경우는 1인당 기본적으로 15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또 소득에 따라서 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좀 적용이 되면서 1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면 최대 1, 2차를 합쳐서 55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죠. 이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감을 계속해서 갖는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지역화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 진작 관련한 그런 종목들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2차 추경안에 이 소비 쿠폰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당초에는 10조 3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서 1조 9천억 원 가량이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조 2천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된 거고요. 추경안이 31조 원 이상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3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고 집중적으로 소비 진작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한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1일에 신청을 해서 지급받게 되면 약 4개월 정도 이내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국고로 다시 환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단축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오늘 시장에 작용하면서 여러 섹터에도 좀 영향을 줬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쿠콩 같은 경우 오늘 28%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다가 상한가도 좀 이탈하면서 오늘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밖에 웹캐시 12%대 강세, 유라클 7%, 코나아이도 프리마켓에서는 두 자릿수 상승세를 좀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6%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밖에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3.7%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윗꼬리가 달렸지만 그래도 급등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시장 전략 어떻게 채워보면 좋을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지는 시간은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데 오늘 좀 방향성이 부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반적으로 좀 아쉽긴 하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약세를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빨간색을 내놨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3,000포인트가 한번 좀 조정을 받고 깨고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관세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것이 안 나오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31조 원의 이런 추경 때문에도 내수 경제 관련된 종목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내수 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신경을 쓰면서 포트폴리오에 그런 종목들을 담아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시장에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내수 진작 관련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라고 전략 챙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 집중해 봐야 될지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AI 100조 투자 시대 관심 가져볼 투자처는 네,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에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정부가 정책을 펴나가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AI 이제 좀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그 AI는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이제 빠르게 접속해 들어올 텐데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네이버 쇼핑이나 뭐 카카오 쇼핑 이런 것들 통해서 기존에 어떤 물건을 살 때 예전에는 그 상대방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노출시켜 주는 것들을 갖고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됐지만 이제 그 선택이 AI라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주어지면서 우리의 생활 패턴에 더 맞게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결정을 하고 더 빨리 소비를 해서 더 빨리 구매가 이루어지고 더 빨리 더 많은 돈들이 거래되게 만듭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들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AI에 100조를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 기대감 갖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체크해 보면 좋을지 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LG CNS 가져와 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네이버 관련해서는 리포트들도 많이 발행이 되고 목표 주가도 상향하는 모습이었는데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네, 네이버와 LG CNS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의 신호탄을 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LG CNS는 오늘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 각각 어떻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종가가 이 두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요 근래 들어와서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터넷 검색 엔진, 인터넷 포털 이런 쪽으로만 알려 있었지만 실제로 이 종목이 AI의 실질적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CNS랑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기업이긴 하지만 LG그룹에서 주요하게 IT 쪽 사업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AI 사업 쪽도 LG그룹 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 그런데 두 종목이 네이버는 그래도 신기술 기반으로 우리가 봤을 때 좀 젊은 기업으로 느껴지는 그런 회사고
그다음에 이 LG CNS는 역시 LG그룹, 재벌그룹의 계열사다 보니까 좀 늙은 기업으로 보이긴 합니다. 사업은 똑같이 젊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두 종목의 주가가 오늘 종가가 앞으로의 두 종목이 누가 더 앞서가고 누가 뒤를 따를 것인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LG는 LG보다는 이제 이 네이버를 먼저 말해야겠죠. 네이버에 관련돼서는 이 클라우드 쪽 그 담당하셨던 사업 부문장했던 분이 이 AI 수석으로 이제 비서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정부에 참여하고 계시고 중소기업청 장관인가요? 그 중소기업 장관도 또 이번에 네이버 출신이 되셨죠. 그만큼 지금 현재 이런 정부의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직간접적으로 정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가 있는 분이 네이버 출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이버의 경영은 곧바로 이 한국 AI 정책으로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LG CNS 좋은 회사입니다. 물론 상장했을 때 초기에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그 이후로 보여준 주가 상승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역시나 이 두 종목들 중에 대장주는 역시 네이버인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가 대장주면 그럼 애프터픽도 네이버로 꼽아주시는 걸까요? 네,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버레인 AI라고 해서 AI의 주권을 지키는 우리 독자적인 그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AI를 하는 이런 쪽에서 이 네이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네이버는 뭐 거대 언어 하이퍼클로버 X라는 걸 만들면서 이게 지금 상업화가 됐습니다. 상업화됐다는 건 그럼 시장에 직접 기업들에게 이런 기술을 팔고 있고 AI 관련된 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네이버의 AI 기술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지향하는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장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네이버가 AI 시대에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장에서도 네이버가 이 AI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지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역시 우리 김태훈 전문가님은 대장주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네이버 좀 꼽아주셨습니다.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네이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열어보시죠. 민생 소비 쿠폰 신속 지급 발표에 지역 화폐주 일제히 강세. 네, 오늘 확실히 소비 쿠폰 관련해서 또 지역화폐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사실 오늘은 이제 좀 모멘텀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지 방향성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일단 이 지역 화폐를 통해서 AI 소비 쿠폰을 주겠다고 했고요. 이게 31조 원 정도의 추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추경은 정부가 예산안에 이걸 반영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예산에 잡혔으면 그 예안에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의 돈이 시장에 풀리는 것이고 소비를 진작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지역 화폐는 걸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화폐 관련된 종목들 이게 뭐 워낙 스테이블하고도 관련돼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 관련주들을 공부해 보시면 이 또한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역화폐 관련해서 또 해외 진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IT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먼저 시행을 하면 이게 사회에 먼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먼저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관련 기술들을 배워가려고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회가 되고 있죠. 이 지역 화폐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이걸 실시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IT 기술이 앞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 같은 그런 보다 앞선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이게 입증이 되고 실증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을 해외에 또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네, 해외 수출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종목 선별적으로 잘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재료도 묻어있는 종목이 조금 더 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목들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네, 코나이와 쿠콘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쿠콘 같은 경우는 정말 급등을 이어가면서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코나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장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쿠콘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뿐만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슈도 같이 묻어나면서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코나이는 기존에 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스마트 카드 토탈 솔루션을 만들면서 이 디지털 경제 쪽에서 먼저 솔루션을 제시했고 또 이거를 실증적으로 이 경제에 접목시켰던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화폐도 먼저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해봤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최근 들어서 이 지역 화폐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코나이 주가가 계속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쿠콘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루 동안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좀 망연자실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왜냐면 다른 종목들이 며칠에 걸려 아니 몇 주에 걸쳐서 갈 것을 바로 하루에 그냥 냅다 그냥 뛰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쿠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이런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구축해 주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인프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 쿠콘 같은 경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가 도입이 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부 이미 이런 기술을 갖고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려고 하는 업체들에 위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쿠콘은 이 관련된 사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나이도 그렇고 이 쿠콘도 그렇고 시장에서 꽤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상당 기간 아직 이 원화 스테이블도 그렇고 지역 화폐도 이제 도입이 돼서 이제 다시 또 사람들한테 돈이 이제 보내지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용이 되고 그 결제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기업들은 앞으로 돈을 계속 벌 기업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런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대감으로 아직까지는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쿠콘 같은 경우는 급등을 좀 해서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걸 담아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종목 중에 애프터픽 어떤 걸로 꼽아주실까요?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신진이라고 볼 수 있는 쿠콘을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쿠콘은 기본적으로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기본 깔아줘야 되는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회사입니다. 즉 쿠콘이 먼저 돈을 벌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인프라를 깔아주고 그 깔아준 인프라 위에서 다른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사업을 벌여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이 로드맵 중에 가장 앞에서 돈을 버는 업체가 쿠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버는 순서는 쿠콘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가가 먼저 뛰고 올라가는 것은 이미 시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가 도입될 걸 기정사실화하면서 가장 먼저 돈을 벌 게 누구인지 이미 시장은 알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그런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기술이 나오면 항상 관련된 종목들을 공부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오늘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또 의심은 별로 없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쿠콘을 오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시장 개화와 함께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전략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향방이 조금 갈리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3%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려감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강보합권, 삼성바이오로직스 1.2%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0.7%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 1.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호실적 기록하면서 강세 흐름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알테오젠 장중에 계속해서 급등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강하게 유입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3%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HLB 약보합권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오늘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섰습니다. 4.7%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는 김태훈 전문가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제작한 기아 EV3 발레 파킹 AI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튜브에 처음 공개된 이 영상은 4월부터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해 현재까지 58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글로벌 48개 이상 미디어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산됐다. 이 영상은 주차 로봇이 EV3 차량을 자동으로 지정된 위치에 주차해주는 모습을 빠른 템포와 춤추듯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4월 미국 레딧의 기술 커뮤니티에 소개된 후 호주, 미국, 캐나다, 태국, 세르비아 등 다수의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매체에 공유됐다. 해외 미디어는 AI 쇼츠 영상뿐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실제 주차 로봇 기술 영상도 함께 조명했다. 현재 이 주차 로봇은 현대차그룹의 미국 메타플랜트, 싱가포르 혁신센터 등 실제 공정에 적용되고 있다. 실사용 기반의 기술이 홍보 영상과 결합되며 현실감을 더한 것이 주목을 끌었다는 평가다. 현대차그룹은 AI와 실제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AI 기술 기반의 혁신 콘텐츠 개발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또 열심히 또 달려봐야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소비 쿠폰 같은 걸 주면서 경기 진작을 하려고 31조 원의 추경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내수 쪽 시장에서 관련된 소비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가는 수출주들, 특히 수출 대기업들은 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어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아주 큽니다. 이게 빨리 결정이 돼서 뭐 합의를 보든 뭘 하든 뭐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투자자들도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자꾸 이런 내수 쪽이나 이런 쪽 종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시장에서 말을 하고 있고 이미 관련주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뭐 코인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들어보면 생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주식시장에서도 돈을 버는 기업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따로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디지털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동네 뭐 상점에 가서 어떤 상품을 사고 하는 일반적인 이런 상거래는 오프라인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이 온라인 세계에서 우리가 주문을 하고 대표로 쿠팡 같은 경우는 주문하면 우리 집까지 배달까지 해주죠. 이렇게 풍족한 평화로운 그러니까 아주 편리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이런 거래가 국경을 넘어서 해외하고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주 값싸게 알리바바에서 아주 값싸게 물건들을 사오게 되는데 그런 물건들 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달러를 다시 중국 위안화로 바꿔서 그래서 거래를 하고 물건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환전이나 각종 수수료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장 내에서 디지털 온라인 상거래에 있어서 보다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디지털 화폐고 그중에서 특화되어 있는 것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시장에서 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장에서 적용하면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면서 어떤 이익을 얻게 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돈을 벌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국가 단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코인에서 CBDC라는 것이 이제 실증적으로 이제 테스트가 되고 있죠. 지난번 올림픽 때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해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에 모여든 모든 나라 국가들에게 일부러 디지털 위안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선수촌 내 아니면 그 어떤 특정 도시에서 사용하도록 했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생활하면서 디지털 화폐가 굉장히 편리한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돈을 달러로 바꿔서 또 이 나라 중국 위안화를 바꿔서 소비할 필요 없이 그냥 디지털 위안화 갖고 있는 것 같고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디지털 경제 내에서는 이 디지털 위안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부랴부랴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만큼 디지털 경제 내에서도 기축통화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싸움에서도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우리 원화에 대한 소버린을, 그러니까 주권, 통화 주권을 지켜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경제가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조절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디지털 경제에서의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는 게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번 대선 때도 말했고 근데 솔직히 우리들 일반인들 연세가 좀 되시는 분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게 뭔지 모릅니다. 뭐 이거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이 스테이블 뭐 안정돼 있다. 코인이 안정돼 있는데 그게 원화에 대해서 안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특정 화폐에 대해서 이 가치가 일정하게 되면 우리가 그 통화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화 같은 경우도 이게 기축 통화는 아니지만 달러화에 대해서 일정 가격의 또 안정적인 거래 규모를 갖고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면 그만큼 신뢰를 갖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것은 이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거래에 있어서 이 뭐 말 그대로 이제 이 달러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이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거래가 되고 통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원화도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키고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위안화 특히 이제 중국이 여기서 앞서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상품이 워낙 쌉니다. 그 싼 상품을 그러니까 구매하기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게 돼버리면 우리나라는 미래의 디지털 시장의 주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유망 테마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세 가지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다날, 카카오페이, 헥토 파이낸셜 이게 좀 이름도 생소하긴 합니다. 다날은 우리가 진짜 많이 들어봤죠.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왜 시장에서 유망한지 이 종목들이 기존 사업에서 돈을 벌고 있던 기업들인데 새롭게 원화 스테이블 시장이 다시 열리면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오늘 강의 주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개화하기 때문에 이 부분 확실히 기대감도 있고 또 앞으로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한 종목들도 또 옥석거리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주까지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이 차트는 진짜 꽤 오랫동안 좀 심심하게 움직이다가 이게 최근 들어서 6월 달부터 이게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한 그런 종목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날이라는 업체인데요. 이 다날은 기본적으로 전자결제 대행, PG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해오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직접 접할 수 있는 게 휴대폰 소액 결제입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 어떤 소액 결제를 할 때도 수수료를 10%, 100원을 지불해 왔어요. 굉장히 크죠. 10%라고 하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100원이면 얼마 안 되지라고 하겠지만 1,000원을 사는데 1,100원을 지불하게 되면 그 100원이라는 것은 이 회사 다날 입장에선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실제로 그 한 매년 분기마다 한 500억 정도 매출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큰 사업이죠. 그리고 이 다날은 페이팔이라는 글로벌 결제 대행 업체, 이 페이팔과도 전략적 파트너를 맺으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표권을 한 20여 가지 출원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특히 최근 들어서 다날은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IR 하는 데 있어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한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회사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다날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준비한 것만큼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서 보신 이런 차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이런 디지털 경제 내에서 자기네 소액 결제라는 휴대폰 소액 결제라는 걸 갖고 확실하게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 이 원화 스테이블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먼저 들어가서 선점 효과를 누리며 돈을 벌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날은 기존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가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 시중은행 한 8군데인가 9군데가 서로 컨소시엄을 맺은 이 IM뱅크라는 이 컨소시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다날이 만들어준 솔루션,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유통을 하고 결제하는 이런 솔루션을 이 IM뱅크에 소속되어 있는 은행들도 모두 깔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 다날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8,500원, 목표가는 16,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정가는 7,000원 제시해드리는데 오늘 시장에서 급락해버렸어요. 이게 급락이 아니라 급등해버렸습니다. 급등하기 전에 제가 이걸 제시한 거라 이거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날 같은 경우 아직 원화 스테이블 시장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벌써부터 주가가 먼저 출발해버리는 겁니다. 좋은 종목도 이렇게 먼저 간다는 점을 분명히 봐두시면서 매수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일부 좀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만 손절가는 분명히 지키셔야 돼요. 그 부분은 이 종목에 대해서 특별한 시장에서 악재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7,000원 선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그 이후에 낙폭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 카카오그룹의 핵심 핀테크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알죠. 그냥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기본적으로 이 업체도 앞에 다날처럼 이 디지털 경제 내에서 간편 결제나 이런 쪽에서 이미 솔루션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는 업체예요. 오히려 카카오페이는 더 사업 규모도 큽니다. 그만큼 카카오페이는 모회사인 카카오그룹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고객들을 많이 모으고 있고 그 모아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주면서 그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이 QR코드 기반의 오프라인 이 결제 시장에도 진출해서 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또 돈을 벌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자체는 수익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 중심의 CBDC 사업, 지금 중앙은행 코인 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그런 실증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게 1단계에서 끝나고 2단계는 무기한 연기되었지만 결국은 한국은행도 디지털 코인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BDC 사업은 아마 예정한 대로 갈 겁니다. 가는 데 있어서 카카오페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관련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고 이 회사는 매수가 8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5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7만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 내에서 매수가나 목표가는 유동적이에요. 하지만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가상계좌 사업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인데 이름도 좀 생소한 기업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굉장히 급등하면서 점상을 하고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 회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 시장에서 확실하게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시장 내에서 스마트 머니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점상으로 날려버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우리 같은 일반 투자가들은 원화 스테이블 자체도 우리가 잘 귀에 익지 않는 그런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뭔가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가 있죠. 보시게 되면 가상계좌에 대한 이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인데 이 가상계좌가 모든 디지털 금융의 출발점입니다. 이 가상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이걸 갖고 간편 현금 결제도 하고 피지도 하고 펀뱅킹도 같은 이런 핀테크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헥터 파이낸셜이라는 이 업체가 기업 가치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헥터 파이낸셜의 이 업체의 가상계좌 사업은 우리가 코인을 거래할 때, 가상화폐 거래소에 할 때 거기서도 사용이 되고 토큰 증권에서도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계좌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연 발행액이 한 6조 원 정도 되는 스포츠 토토에서 온라인 발매 결제 서비스를 이 회사가 합니다. 이것도 꽤 짭짤하게 수조 수익을 올리는 사업인데 이거를 헥터 파이낸셜이 잡았죠. 그 말 뜻은 헥터 파이낸셜이 돈을 버는 회사라는 의미입니다. 자,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 결제하는 데 있어서 결제 시장에서 이 헥터 파이낸셜은 돈을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 매수가 22,000원, 목표가는 35,000원을 제시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헥터 파이낸셜도 오늘 장중에 많이 좀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이 매수가는 충분히 조정을 해서 그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다만 손절매가 2만 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헥터 파이낸셜도 그렇고 앞에 말씀드렸던 카카오페이나 또 이런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신기술이 나온 그리고 아직 법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이제 펼쳐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말뜻은 앞으로 이들 중에서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종목들을 미리 공부해 두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날과 카카오페이, 헥터 파이낸셜 세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저희 시간이 있어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리자면 오늘 다날 같은 경우는 신고가 경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나 헥터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6월에 한 차례 신고가 경신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접근하는 게 더 좋을까? 이런 신고가라는 건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 깨는 것들은 앞으로 돈을 벌 종목, 특히 이제 다날 같은 종목이 훨씬 더 왜냐면 사업 규모도 있고 이미 페이코인을 갖고 이런 사업 비슷한 걸 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다날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수익을 낼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신고가 깨나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시간 김태훈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들 준비해서 내일 4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